1번. 우리나라의 정식 국가명은 무엇입니까? 정답은 대한민국입니다. 2번.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국가의 상징을 세 가지 이상 말해보세요. 태극기, 무궁화, 한글, 애국가 등이 있습니다. 3번. 대한민국을 상징하는 국가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정답은 애국가입니다. 4번. 애국가를 작곡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안익태입니다. 5번. 3.1절, 광복절 등 각종 기념일 등에 부르는 대한민국의 국가는 무엇입니까? 정답은 애국가입니다. 6번. 애국가의 1절부터 4철까지 거듭하는 부분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정답은 후렴구입니다. 7번. 대한민국을 상징하는 국기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태극기입니다. 8번. 우리나라 가장 동쪽에 있는 섬이며 일본과의 영토 분쟁이 계속되어 있는 섬은 어디입니까? 정답은 독도입니다. 9번. 태극기 사괴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정답은 하늘, 땅, 물, 불을 의미합니다. 10번. 3.1절, 제헌절, 광복절 등 우리나라 국경일에 꼭 해야 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정답은 태극기 달기입니다. 11번. 태극기 모양을 설명해 보세요. 정답은 흰색 바탕에 태극 모양이 중앙에 있고 모서리에 검은색의 사괴가 있습니다. 12번.
현충일에는 국기를 개양하는 방법이 조금 다릅니다. 어떻게 국기를 개양해야 할까요? 정답은 기뽕에서 깃면의 세로 길이만큼 내려서 조기로 개양합니다. 13번. 나라를 상징하는 꽃을 국화라고 합니다. 대한민국을 상징하는 나라의 꽃으로 영원히 피고 또 피어서 지지 않는 꽃이라는 의미가 담겨 있으며 보통 7월에서 10월 사이에 꽃이 피고 꽃이 활짝 핀 모양을 활용하여 대한민국 정부를 상징하는 국가 문장으로도 활용된 이 꽃은 무엇입니까? 정답은 무궁화입니다. 14번. 무궁화는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영원히 피고 또 피어서 지지 않는 꽃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15번. 백성을 가르치는 바른 소리라는 뜻으로 1443년에 세종대왕이 창제하고 1446년에 반포한 우리나라 글자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정답은 후민정음입니다. 16번. 한글은 누가 만들었습니까? 한글을 만든 것을 기념하는 날은 언제이며 무슨 날입니까? 정답은 세종대왕이 만들었고 10월 9일 한글날입니다. 17번. 세종대왕이 훈민정음을 창제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정답은 백성들이 누구나 쉽게 배우고 쓸 수 있게 하기 위하여 만들었습니다. 18번. 시부모는 며느리를 어떻게 부릅니까? 정답은 아이를 낳지 않았으면 며느리를 새아가라고 부릅니다. 아이를 낳은 며느리는 어머마라고 부릅니다. 19번. 아내는 남편의 아버지를 어떻게 부릅니까? 정답은 아버님이라고 부릅니다. 20번. 아내는 남편의 어머니를 어떻게 부릅니까? 정답은 어머님이라고 부릅니다. 21번. 아내는 남편의 누나를 어떻게 부릅니까? 정답은 형님이라고 부릅니다. 22번. 아내는 남편의 형을 어떻게 부릅니까? 정답은 아주버님이라고 부릅니다. 23번. 아내는 남편의 결혼한 남동생을 어떻게 부릅니까? 정답은
서방님이라고 부릅니다. 24번. 아내는 남편의 결혼하지 않은 남동생을 어떻게 부릅니까? 정답은 도련님이라고 부릅니다. 25번. 남편의 아내의 부모님을 어떻게 부릅니까? 정답은 장인, 장모님이라고 부릅니다. 26번. 남편은 아내의 아버지를 어떻게 부릅니까? 정답은 장인어른이라고 부릅니다. 27번. 남편은 아내의 어머님을 어떻게 부릅니까? 정답은 장모님이라고 부릅니다. 28번. 남편이나 아내의 형제자매의 아이들 간의 관계를 무엇이라고 합니까? 정답은 사촌이라고 합니다. 29번.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를 무엇이라고 합니까? 정답은 일촌이라고 합니다. 30번. 아내와 남편이 모두 직장 생활을 하는 것을 무엇이라고 부릅니까? 정답은 맞벌이 부부입니다. 31번. 요즘 맞벌이 가정이 늘고 있습니다. 맞벌이 부부는 무슨 뜻입니까? 정답은 아내와 남편이 모두 직장 생활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32번. 근무를 마친 후 종종 회사 직원들끼리 퇴근 이후에 식사하면서 스트레스를 푸는 문화를 무엇이라고 합니까? 정답은 회식입니다. 33번. 정해진 퇴근 시간을 지나 저녁 먹고 밤늦게까지 근무하는 무엇이라고 합니까? 정답은 야근입니다. 34번. 일할 의사와 능력을 가진 사람이 일자리를 갖지 않거나 갖지 못한 상태를 무엇이라고 합니까? 정답은 실업입니다.
35번. 고용보험에 가입한 사람이 일정한 사유로 실직했을 때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일정 기간 소정의 급여를 지급하여 실업으로 인한 생계 불안을 극복하고 생활 안정을 도와주는 제도를 무엇이라고 합니까? 정답은 실업급여입니다. 36번. 국가가 근로자들의 생활 안정을 위해 임금의 최저 수준을 정해놓고 사용자에게 그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법으로 강제함으로써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하는 제도는 무엇입니까? 정답은 최저임금제입니다. 37번. 회사에서 일을 하다가 억울한 일을 당하거나 월급을 못 받게 되면 어디에 가서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요? 정답은 노동청에 가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38번. 취직하기 위해 회사 등 조직에 제출하는 개인의 신상정보, 자격증, 학력, 경력 등을 시간 순으로 나열한 서류를 무엇이라고 합니까? 정답은 이력서입니다. 39번. 직장을 잃은 사람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정답은 실직자입니다. 40번. 근로자와 사업주가 맺는 근로조건에 대한 계약서의 일종으로 임금, 근로시간, 휴일 등의 주요 근로조건들을 명시하여 작성한 문서를 무엇이라고 합니까? 정답은 근로계약서입니다. 41번. 미래의 위험에 대비하여 평소에 일정한 돈을 조금씩 납부하고 실제 위험이 닥쳤을 때 일정한 보상을 해주는 것은 무엇입니까? 정답은 보험입니다. 42번. 일반 직장인의 경우 의무적으로 가입을 해야 하는 4대 사회보험은 무엇입니까? 정답은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입니다. 43번. 우리나라 4대 사회보험 중 3개를 말해보세요. 정답은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입니다. 44번. 4대 사회보험 중 회사에서 일을 하다가 해고를 당한 고객의 생활안전과 재업 촉진을 위해 일정 기간 금전적 지원을 해주는 것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정답은 고용보험입니다. 45번. 4대 사회보험 중 만 65세 이상 소득원을 잃은 고객에게 연금을 지급해주는 사회보험은 무엇입니까? 정답은 국민연금입니다. 46번. 소득이 있을 때 매월 꾸준히 보험료를 납부했다가 나이가 들어 생업에 종사할 수 없을 때
혹은 예기치 못한 사고나 질병으로 장애를 입거나 사망하였을 때 본인 또는 유족에게 매월 연금을 지급하여 기본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소득보장제도는 무엇입니까? 정답은 국민연금입니다. 47번. 4대 보험 중 회사에서 일을 하다가 사고로 다쳤거나 사망한 고객에게 그 피해에 대해 보상해 주는 것은 무엇입니까? 정답은 산재보험입니다. 48번. 아파서 병원에 갈 때 사용하는 보험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정답은 건강보험입니다. 49번. 눈이 아프거나 이상이 있으면 어떤 병원에 가야 합니까? 정답은 안과에 가야 합니다. 50번. 아이가 아프면 어떻게 해야 하고 무슨 보험을 씁니까? 정답은 소아과에 데려가야 하고 건강보험을 씁니다. 51번. 지하철, 버스 등 대중교통수단의 교통요금을 지불할 때 주로 사용되는 카드는 무엇입니까? 정답은 교통카드입니다. 52번. 교통 혼잡을 개선하기 위해 도로에 버스만 다닐 수 있는 차로를 따로 만들어 버스 통행을 원활히 하고자 하는 제도를 무엇이라고 합니까? 정답은 버스 전용 차로제입니다. 53번.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할 때 교통비를 현금이나 동전으로 결제합니다. 그 외에 사람들이 많이 쓰는 것은 무엇입니까? 정답은 교통카드입니다. 54번. 신호등의 빨간색과 노란색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정답은 노란색은 주의, 빨간색은 정지를 의미합니다. 55번. 길을 건너갈 때 신호등이 무슨 색으로 바뀌면 건너갈 수 있습니까? 정답은 초록색입니다. 56번. 차를 운전하고 있는데 신호등이 불이 빨간색으로 바뀌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정답은 차를 멈춥니다. 57번. 한국에서 가장 빠른 기차로 2004년 4월 1일 개통되어 서울부터 부산까지 구간을 시작으로 운행하고 있는 초고속 열차는 무엇입니까?
정답은 KTX입니다. 58번. 자동차나 오토바이를 운전하는데 필요한 자격증이 무엇입니까? 정답은 운전면허증입니다. 59번. 버스와 지하철을 이용해서 이동하거나 두 개 노선 이상의 버스를 이용할 때 교통카드를 이용하여 환승하고 이때 요금을 할인해 주는 제도는 무엇입니까? 정답은 환승 할인 제도입니다. 60번. 자동차를 운전할 때 사고로 발생하는 충격으로부터 사람을 보호하기 위하여 몸을 좌석에 고정시키는 띠는 무엇입니까? 정답은 안전벨트입니다. 61번. 어린이나 노인, 장애인 등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학교, 양로원 등 해당 시설 주변 도로 가운데 300m부터 500m까지 일정 구간을 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자동차 등의 통행 속도를 시속 30km 이내로 속도를 제한하거나 도로 통행 제한이나 금지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구역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정답은 교통약자 보호구역입니다. 62번.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초등학교 및 유치원, 어린이집, 학교 등 만 13세 미만 어린이 시설의 주변 도로 가운데 일정 구간을 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자동차 등의 통행 속도를 시속 30km 이내로 제한할 수 있습니다. 이 구역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정답은 어린이 보호구역입니다. 63번. 버스나 지하철에서 노약자나 임신부가 힘들게 서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정답은 자리를 양보해줘야 합니다. 64번. 지하철이나 버스 등 대중교통에는 노약자석이 있습니다. 노약자석이 설치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정답은 장애인, 노약자, 임산부 등을 위한 자리입니다. 65번. 지하철이나 버스를 탔는데 노약자석이나 임신부석이 비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자리에 앉아도 될까요? 정답은 안 됩니다. 66번. 카카오톡, 페이스북 등과 같은 소셜미디어의 계정에 몰래 로그인한 뒤 거기에 등록된 친구나 가족에게 메시지를 보내 돈을 빼가는 범죄로 누가 아프다거나 교통사고를 당해서 급히 돈이 필요하니 돈을 보내달라고 해서 다른 사람 계좌로 입금하도록 하는 방식을 사용하는 것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정답은 메신저 피싱입니다. 67번. 사람들에게 전화를 해서 주민등록번호, 신용카드번호, 은행계좌번호 등을 알아내어 범죄에 이용하거나 예금통장에서 현금을 빼가는 것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정답은 보이스 피싱입니다. 68번. 외국에 있는 친구나 아는 사람에게 인터넷을 이용해 보내는 편지를 무엇이라고 합니까? 정답은 이메일입니다. 69번. 유명한 한국의 방송사 3개 이름을 말해보세요. 정답은 KBS, SBS, MBC입니다. 70번. EBS는 어떤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방송사입니까? 정답은 주로 교육과 관련된 프로그램을 방송합니다. 71번. 방송을 통해 학교 교육을 보완하고 평생 교육을 지원하기 위해 운영되고 있는 대한민국의 공영방송사는 무엇입니까? 정답은 EBS입니다. 72번. 한국신문 3개를 말해보세요. 정답은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입니다. 73번. 중요한 사건이나 화제를 종이로 보여주는 것으로 일요일을 제외하고는 거의 매일 발행되며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 한국일보 등과 같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국제, 스포츠 등에 대한 정보를 담고 광고도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정답은 신문입니다. 74번. 외국에 있는 친구나 아는 사람과 인터넷이나 컴퓨터 통신망을 통해 주고받는 편지나 메시지를 무엇이라고 합니까? 정답은 이메일입니다. 75번. 병원 중에서 목이나 귀, 코가 아프면 가는 병원은 어디입니까? 정답은 이비인후과입니다. 76번. 눈이 아프거나 이상이 있으면 어떤 병원에 가야 합니까? 정답은 안과에 가야 합니다. 77번.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고 약국에 갈 때 무엇을 가지고 갑니까? 정답은 처방전입니다.
78번. 한국은 출산을 장려하고 양육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임신, 출산, 양육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국가에서 지원해주기 위해 발급되는 카드는 무엇입니까? 정답은 국민행복카드입니다. 79번. 만 0세부터 만 5세까지 취약 전 아동을 대상으로 정부에서 제공하는 보육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카드는 무엇입니까? 아이행복카드입니다. 80번. 학교는 언제 갑니까? 정답은 8세는 초등학교, 14세는 중학교, 17세는 고등학교에 갑니다. 81번. 우리나라 교육과정인 초등학교와 중학교, 고등학교를 합쳐서 몇 년입니까? 정답은 12년입니다. 82번. 한국의 교육기관은 어떻게 됩니까? 정답은 초등학교 6년, 중학교 3년, 고등학교 3년입니다. 83번. 어린이가 학교에 들어가는 것을 허락하거나 알리는 것은 무엇입니까? 정답은 취학 통지서입니다. 84번. 학교에 가는 대신에 집에서 부모 등을 통해 교육을 받는 재택교육을 무엇입니까? 정답은 홈스쿨링입니다. 85번. 학생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서 어떻게 생활하면서 성장하고 변화했는지를 기록한 문서. 학생의 출석, 결석, 친구 관계, 봉사활동, 성적 등이 종합적으로 기록되어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정답은 학교생활 기록부입니다. 86번. 대학에서 공부할 수 있는 능력을 평가하기 위해 교육부에서 매년 11월에 전국적으로 실시하는 시험은 무엇입니까? 정답은 대학 수학능력 시험입니다. 87번. 무궁화는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정답은 영원히 피고 또 피어서 지지 않는 꽃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88번. 백성을 가르치는 바른 소리라는 뜻으로
1443년에 세종대왕이 창제하고 1446년에 반포한 우리나라 글자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정답은 훈민정음입니다. 89번. 한국은 인구가 줄어들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아이를 적게 낳기 때문입니다. 이런 사회현상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정답은 저출산입니다. 90번. 태극기는 흰색 바탕의 가운데에 태극 문양을 두고 사방 모서리 대각선에 검은색의 사괴를 둡니다. 이 사괴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정답은 건곤감리입니다. 91번. 인구 중에서 나이가 많은 사람들이 늘어나는 사회현상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정답은 고령화입니다. 92번.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인문교양, 문화예술, 직업능력 향상, 시민참여 등의 평생학습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기관은 어디입니까? 정답은 평생학습관입니다. 93번. 지역사회 내에서 일정한 시설과 전문 인력을 갖추고 지역사회의 인적, 문적 자원을 동원하여 지역사회복지를 중심으로 한 종합적인 사회복지 사업을 수행하는 사회복지시설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정답은 지역사회복지관입니다. 94번. 우리나라의 4대 명절을 말해보세요. 정답은 설날, 단오, 추석, 한식입니다. 95번. 우리나라 고유의 명절인 설날에 주로 먹으며 이것을 먹으면 나이를 한 살 먹는다고 하는 음식은 무엇입니까? 정답은 떡국입니다. 96번. 설날에 가족과 친척들이 모여 함께하는 전통놀이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정답은 윷놀이, 제기차기, 연날리기 등입니다. 97번. 한국의 민속놀이 중 설날을 중심으로 아이들이 겨울철에 즐기는 놀이로 제기를 가지고 발로 차서 바닥에 떨어뜨리지 않고 많이 차는 것을 겨루는 어린이놀이는 무엇입니까? 정답은 제기차기입니다. 98번.
설에 차례를 마치고 부모님과 친척 어른들에게 큰 절로 새해 첫 인사를 드리는 것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정답은 세배입니다. 99번. 새해 첫날 묵은 것을 버리고 새 출발하자는 의미에서 설을 맞이하여 새로 장만한 옷이나 모자, 신발 등을 무엇이고 합니까? 정답은 설비입니다. 100번. 음력 5월 5일 여자는 창포물로 머리를 감고 그네를 뛰며 남자는 씨름을 하면서 즐기는 명절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정답은 단오입니다. 101번. 음력 8월 15일에 치르는 한가위라고도 불리면 설날과 함께 한국에서 가장 큰 명절로 가을에 수확된 곡식을 조상님께 오리고 그 해 농사에 대해 감사하는 풍습이 있는 명절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정답은 추석입니다. 102번. 추석에 먹는 대표적인 음식으로 맵쌀가루로 반죽을 하고 녹두, 콩, 팥, 밤 등을 넣고 반달 모양으로 빚어 솔잎을 깔고 찐 떡은 무엇입니까? 정답은 송편입니다. 103번. 추석에 하는 민속놀이에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정답은 간가술래, 달맞이, 줄다리기 등이 있습니다. 104번. 조산의 묘에 차례를 지내며 찬 음식을 먹는 명절은 무엇입니까? 정답은 한식입니다. 105번. 나쁜 일을 물리치고 좋은 일이 오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부럼 깨물기, 더위 팔기, 줄다리기, 다리 밟기, 고싸움, 돌싸움 등의 전통놀이를 하는 명절을 무엇입니까? 정답은 정월 대보름입니다. 106번. 1년 중 밤이 가장 긴 날인 동지의 대표적인 음식으로 귀신을 쫓는다는 의미가 들어있는 음식은 무엇입니까? 정답은 팥죽입니다. (107번) 정월 대보름에 먹는 음식으로 찹쌀, 차조, 붉은팥, 찰수수, 검은콩 등 5가지 곡식을 넣어 지은 밥은 무엇입니까? 정답은 오곡밥입니다.
108번. 한국 고유의 운동으로 모래밭에서 두 사람이 상대방의 삿바나 허리춤을 잡고 다리의 힘과 기술로 상대방을 땅에 넘어뜨리는 놀이는 무엇입니까? 씨름입니다. 109번. 우리나라 고유의 민속놀이 중 하나로 많은 사람이 두 편으로 나누어 자기 편 쪽으로 줄을 잡아당겨 승패를 겨루고 1900년부터 1920년까지 하계 올림픽 정식 종목으로 채택된 이 운동 경기는 무엇입니까? 정답은 줄다리기입니다. 110번. 한국 전통놀이에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정답은 윷놀이, 널뛰기, 제기차기, 연날리기 등입니다. 111번. 3.1절, 제헌절, 광복절, 개천절 등과 같이 국가적인 경사를 기념하기 위해 법률로 정한 경축일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정답은 국경일입니다. 112번. 대한민국의 5대 국경일을 말해보세요. 정답은 3.1절, 제헌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입니다. 113번. 일제의 식민지배에 저항하여 1919년 3월 1일을 기점으로 전국적으로 독립만세 운동이 일어난 것을 기념하기 위해 국경일로 제정된 날은 무슨 날입니까? 정답은 3.1절입니다. 114번. 자유민주주의를 기본으로 한 대한민국 헌법의 제정과 공포 1948년 7월 17일을 축하하고 준법 정신을 높일 목적으로 제정된 국경일은 무엇입니까? 정답은 제헌절입니다. 115번. 1945년 8월 15일 한국이 일본의 식민 지배에서 벗어나 해방된 것을 기념하기 위해 국경일로 제정된 날은 무슨 날입니까? 정답은 광복절입니다. 116번. 기원전 2333년 10월 3일에 단군이 최초의 민족 국가인 고조선을 세운 것을 기념하는 날은 무슨 날입니까? 정답은 개천절입니다. 117번. 세종대왕이 한글을 만들어 세상에 펴낸 것을 기념하고 한글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며 한글의 연구와 보급을 장려하기 위하여 제정한 기념일로 매년 10월 9일은 무슨 날입니까? 정답은 한글날입니다. 118번. 7월 17일 제헌절에 대해 설명해 보세요. 정답은
대한민국 최초의 헌법이 제정된 날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119번. 8월 15일 광복절에 대해 설명해 보세요. 정답은 일본의 식민지 지배에서 벗어나 독립한 것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120번. 10월 3일 개천절에 대해 설명해 보세요. 정답은 한국 최초의 국가인 고조선을 세운 것을 기념하는 날입니다.